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테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맨날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후장 전략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테마는 왜 열어보도록 하죠. 제가 골라봤는데요. 구리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중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구리는 새로운 석유라고 언급을 할 만큼 최근 들어서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구리 관련 관심주 2구 산업을 4월 16일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4월 16일이면 오늘이 20일이죠. 16, 17, 18, 19, 25일 주말 빼고 3일 동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저희 스탁톡에서 한번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언급을 해주셨을 때가 아마 3,200원 정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2구 산업 현재 4,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0% 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먼저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구리 이야기와 함께 추가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좋네요. 그죠? 4월 16일 날 우리가 갈 테마 가라지 않습니까? 이 테마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리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섹터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거기에 엄청난 구리가 소요가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 산업과 풍산을 좀 말씀드렸는데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넘버 2 구리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데 구리가 들어간 부품을 만들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면 기존 대비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바로 매수하시는 건 안 되고요. 조금 더 또 가격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가 또 추후에 또 포착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공략해주는 포인트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가장 대표 종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풍산. 풍산 같은 경우도 강하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끌고 가시면 좋은 성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구 산업과 풍산 이야기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저희 바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은 반도체 그래도 배팅이 오를까라고 잡아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대란 품귀 현상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6월 달에 미중 무역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좀 번지지 않을까 좀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죠. 오늘도 강한 건 강하고 약한 건 약하고 DNF, DB하이텍, 테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조금만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각이 나오면서 기존에는 이제 히트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최근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미국이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내재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정도에는 중국 반도체 강력 제재가 나오지 않겠냐 퀘스천 마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도 좀 추후에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중에 국회에서 칩스 포 코리아라는 부분이 제정이 되어서 K 반도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강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관련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의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와 TS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의 어떤 다음 달 정도의 투자를 좀 미국 쪽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한 70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평택 제3공장
투자 공식화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고려했을 때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린룸이라든가 반도체 부품, 이런 장비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대신에 그 밑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게 예상되는 기업이라 하면은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곽영은 부장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간다 간다 또 간다. 반도체 관련주는 네. 그런 변수가 조금 미중무역에 대한 변수가 있어도 일단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조금 잘 그렇죠. 보고 계실까요? 갈테마 중에도 핫 이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 모습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해서 무려 4% 이상 좀 올라주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운드리 사업을 역시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DB하이텍이 조금 더 좀 삼성전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좀 8인치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좀 뭐 TSMC와 우리나라 DB하이텍이 많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 이렇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DB하이텍은 우리 그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중심에 서 있는 게 DB하이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나오나요? 네. 이슈가 된 종목 어버브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네.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어제 대덕전자와 함께 올랐었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핫한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만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가격 네. 조정 시에 매수해주는 포인트 좋은데요.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격이 $8에서 최근에 $5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이 이슈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관련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짧고 굵게 여쭤볼게요. 진단키트 관련주 올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어떤 시장이 센티멘탈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면 수젠텍이라든가 바디텍 메드 이런 종목 올라가는데요. 그중에서 시장의 이슈, 주주 환원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젠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시젠 배정 기준일이 4월 26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이 무상증에 따른 신주 상장일이 5월 20일이에요. 그 일정을 딱딱 잘라서 구분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더 길게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시간상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